배경 음악이 들리십니까? 지금 나는 뭐 이제 귀가 먹었나 잘 안 들리고 있네요. 최근에 강화된 네이버 UGC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를 소리내어 읽기로 해볼까요? 그러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스팸과 어뷰징 문서도 함께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색 노출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뷰징 행위에 대한 노출 제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어뷰징 행위로 인한 페널티 인력들이 다양한 랭킹 알고리즘에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의 많은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검색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 추출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심한 어뷰징 문서는 검색에서 자동으로 미노출되며 해당 문서가 삭제된 경우라도 페널티 인력들이 검색 노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발맞춰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색 영역별로 노출되는 문서의 성격과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선호되는 문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는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자들의 검색 만족도는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자연스러운 홍보 활동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접점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기회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의심하는 어뷰징 문서들의 대표적인 특성.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뷰징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공지가 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계 생성으로 의심되는 문서. 기계적으로 대량의 글을 생산한 경우나 내용상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자동 생성기를 사용한 경우 검색 결과 노출이 제한됩니다. 본문 내 숨겨진 키워드가 삽입된 문서. 숨김 태그 속 키워드를 반복 삽입하거나 본문 내 화이트 폰트 등을 반복 입력한 경우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출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력한 다른 본문까지 어뷰징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반복 요소가 삽입된 문서. 제목과 본문 내에 과도하게 키워드를 반복 입력한 경우도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출이 제한됩니다. 더불어 정보성이 없는 단순 배너형 콘텐츠들로 도배할 경우도 사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형식이니 자제 부탁드립니다. 단 정상적인 글쓰기 패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잉크된 배너 사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체험 원고 문서. 업체에서 전달받은 원고를 편집해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올리는 행위는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리뷰글에는 대가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멘 대여 등 비정상적 출처에서 생산된 문서. 그 외 각 개별 서비스의 제공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된 문서들은 검색 결과 노출이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만의 일상적인 콘텐츠를 올리던 사용자들조차도 큰 문제의식 없이 비체험, 도배성 홍보 원고를 전달받아 주기적으로 올리거나 자신의 블로그 중 일부 메뉴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페널티가 누적되어 검색에서 아예 노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광고 의뢰로 오히려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립니다. 어뷰징 행위에 이용된 출처나 문서들은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비용 대비 광고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은 전체 글을 상대로 작동하는 만큼 인간의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일부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사례들을 수집하여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노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시물 vs 사용자들. 네이버 고객센터 검색 결과 노출 제한한대.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사실 구글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죠. 유튜버 쪽에서 먼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제 네이버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결국 네이버도 조율을 하는 거죠. 어떤 정책을 할까 말까 이걸 갖다가 결국에 네이버는 구글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 2019 6.25 15시 38분 URL 복사 이후 수추가 현재 네이버 UGC 검색, 리뷰, 블로그, 포스트, 카페 등에는 실행, DIA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 등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네이버 서비스에서만 수백만 건 이상의 UGC 문서가 매일 새롭게 생성되고 있으며 누적된 대용량 데이터를 검색 엔진에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스팸과 어뷰징 문서도 함께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색 노출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뷰징 행위에 대한 노출 제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어뷰징 행위로 인한 페널티 인력들이 다양한 랭킹 알고리즘에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의 많은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검색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 추출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심한 어뷰징 문서는 검색에서 자동으로 미노출되며 해당 문서가 삭제된 경우라도 페널티 인력들이 검색 노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발맞춰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색 영역별로 노출되는 문서의 성격과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선호되는 문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는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자들의 검색 만족도는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자연스러운 홍보 활동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접점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기회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의심하는 어뷰징 문서들의 대표적인 특성.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뷰징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공지가 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계 생성으로 의심되는 문서. 기계적으로 대량의 글을 생산한 경우나 내용상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자동 생성기를 사용한 경우 검색 이건 결과 아까 노출이 제한됩니다. 들었죠?
이제 소리 내서 읽는 거는 중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비체험 원고 문서. 비체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 이 광고 대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아마추어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같은 이미지를 재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챗 GTP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도 문서를 자동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좀 부자연스럽게 문서가 작성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오타는 없죠. 띄어쓰기 정확합니다. 그런 것들하고 반대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 때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한다든가, 또 우리가 쓰는 유행어, 콩글리시, 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끔씩 넣음으로써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AI가 아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AI한테, 알고리즘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를 대행을 해 주다 보면은 결국에 하루에 100개의 글을 쓸 때도 있고, 그 100개의 글 안에는 사실 비슷한 단어, 문맥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만 100개의 글을 작성하거나 100개의 글을 올릴 때는 우리 각자의 패턴이 노출되게 있는 것입니다.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롭게 강화된 네이버에 우리 선수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 AI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그걸 수정을 할 때도 결국 우리는 아마추어 흉내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결국에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광고를 하느냐, 광고 대행을 해주느냐, 거기 가보지 않고, 어떤 업체에 가보지 않고서 글을 갖다가 쓰느냐, 이거를 골라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추어 흉내를 적절하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한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노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 돈을 써서 집행을 할 것이냐, 돈을 안 쓰고 집행을 할 것이냐, 그 돈의 액수에서도 우리는 또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현대 비즈니스의 특징입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서 결국에 성패가 갈리게 되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글을 한번 보세요. 대여해 주는 경우, 우리가 아이디를 대여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블로그를 빌려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 2, 3년까지는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점차 줄이다 보니까 블로그 안에 일부 메뉴만, 일부 카테고리만 임대해 주는 경우도 이제 생겼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이 벌써 발견을 했다. 대응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개의 카테고리를 광고 대행사한테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걸 뭐 아주 하지 말자, 뭐 아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병행을 하되 결국 노출이 되고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우리들은 결국 알고리즘이 주목하고 있는 기계적인 글쓰기, 광고 대행사를 골라내는 그 반복되는 업무, 그걸 우리가 피해서 그냥 올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추어 흉내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한번 그 유튜브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매수 체결됐습니다. 토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수 체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어떤 종목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짬짬이 돈 많이들 버시기 바랍니다.